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포TV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어떻게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는 구축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 아파트 운정3직으로 이사갈래? 가능할까? GTX 역세권. 오늘 영상은 운정 구축 보유자의 1주택 갈아타기 전략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 네이버 카페 운정부동산 뽀개기 UBO PPO로 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투표를 예전에 한번 잠깐 했었어요. 그때 GTX 창능역과 운정신도시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운정 구축 보유자 1주택 갈아타기 GTX 역세권 및 조정 대상 지역, 여기도 투표수가 많아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나 운정3지구 청약이나 이런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운포 카페로 오셔서 소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조정기를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아파트 현실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경기도가 이렇게 있으면 김포와 파주, 운정신도시, 파주 이 두 지역만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었죠. 이때 아주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 김포가 묶이면서 운정, 파주 하나만 남았었단 말이죠. 이때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서부 개척시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워낙 매수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매물은 없고 매수 문의는 많고 그냥 깃발 꼽는 대로 뭐 입금하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되게 짧았어요.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매도 물량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매수 문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됐기 때문에 주담대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가 나오기 때문에 매수 문의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들도 사실 이 처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남았을 때, 비규제 지역일 때 좀 오르기는 올랐죠. 분양가 이상으로 상승한 아파트들도 있고, 원 분양가보다 더 떨어졌던 이런 아픔이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분양가를 회복한 수준까지 올라선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거라는 표현은, 내가 한 채만 보유고 하고 있다면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면 다른 집은 집값이 안 오르고 나의 집값만 이렇게 올랐으면 이게 쉽거든요. 근데 지금 수도권 전체가 다 올랐단 말이죠. 특히나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경기 남부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애매합니다. 구축 아파트는 사실 안타깝지만 그런 현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주요 호재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을 좀 기다려야 합니다. 이거 말씀드리면서도 참 외람돼요. 구축 아파트 보유자분들은 기다린 지 지금 한 10년째 되거든요. 지하철 3호선도요. 이런 좀 쓰라림이 계속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정 구축도 구축마다 다 운정 신도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냉철한 입지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처분을 하고 무주택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호재가 발표가 되는 게 있으니까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갱로너 이 앱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다 쓰잖아요. 이 호갱로너 가시면은 나의 집의 실거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10년 단위로 한번 보시고, 나의 주택이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 우상향의 의미는 그래도 수요 공급이 맞으면서 집값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매도 타이밍을 천천히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운정신도시 아파트들은 다 실거주가 좋습니다. 2기 신도시 개발할 때 그 운정신도시의 개발 취지가 그랬어요.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는, 이렇게 해서 아파트 위주로 좀 많이 공급을 했는데, 구축 아파트 교화지구도 마찬가지고 운정 1, 2지구도 마찬가지고 운정신도시는 실거주 하기에는 다 녹지 비율도 좋고 공원도 잘 돼 있고 동간거리 평면 구성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실거주로는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단점이야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10년 동안 외쳤던 거죠. 서울과의 접근성, 교통라인이,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노선이 좀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실거주에 만족한다면 굳이 매도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실거주가 만족스럽다면야, 그리고 주택에 대한 큰 이런 욕망이 없으시다면야 그냥 그대로 거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갈아타기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거나 신축으로 갈아타는 거를 희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자, 매도 타이밍입니다. 지하철 3호선 라인 구축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먼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이거 표기한 거, 이거 기존에 있던 자료를 제가 재활용한 건데,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너무 화내시거나 아파트에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그동안 좀 되게 소외되었고 많은 아픔이 있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뭐 제가 여기에 뭐 보유자다거나 뭐 이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좀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3호선 라인은 이렇게 S1과 S2역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게 역사가 확정은 아닌데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를 했던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유력할 것으로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S1 라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나 휴먼빌 레이크페이스 2단지도 좋고 여기 7단지도 좋고 휴먼샷 다 좋아요. 벽산 블루윈도 좋고 여기 표기 안 됐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마 실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이 주변 아파트 다 보실 거니까 가볍게 봐주세요. 그리고 S2 라인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인근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역사 확정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 들릴 때 역자가 확정됐다, 역사가 확정되는 순간이 매도 타이밍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하철 3호선이 국회 그 민자 적격성 통과를 했다는 조건 하에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 동의를 받고 착공 소식이 들리게 되면 이때가 또 한번 매도 타임이 오겠죠. 이때는 매수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이런 철도 노선이 지하철이 가장 큰 호재이기 때문에 이 지하철 3호선이 그래서 운정 1, 2지구의 생명줄이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지하철 3호선이 꼭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게 서울까지 가는 데는 좀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역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3호선이 생명줄인 거고, 이 파주 현장 민자 사업 추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파주시에서요.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여름 7월이었나요? 6, 7월경으로 기억하는데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노선안이 21년도에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교화지구는 철도 노선 호재는 아직까지는 없죠. 근데 이제 운정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여기 의료 메디컬 클러스터라든지 이렇게 수요들과 기업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화지구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교화지구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교화지구도 이번에 제일풍경채에 넣으신 분들 많습니다. 제일풍경채로 옮겨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운정 3지구에 꼭 GTX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이런 북쪽 권역이라든지 이런 남쪽 권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1주택 처분서약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것도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교화지구 특징은 이 교화지구가 녹지와 공원 비율 굉장히 잘 돼 있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거주하시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운정 테크노밸리도 보시고, 그리고 A35블럭 여기 민영주택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교화지구랑 비슷하게 단독주택 부지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운정 3지구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신축으로 이렇게 옮겨 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GTX 역사가 개통되면 이런 호재들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미 이쪽 아파트들은 호재 영향권에서 지금 집값 상승에 되게 영향을 받은 아파트들이 있죠.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자, 야당 역세권은 어떻죠? 야당 역세권은 무엇보다도 대곡 소사선 파주 연장이 핵심 키입니다. 야당 역세권 장점은 호수공원도 걸어갈 수 있고, 야당역에 지금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핫한 그런 중심 상업시도 이용 가능하며 야당역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야당역이 이제 급행도 생겼잖아요. 급행도 생겨서 서울의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 파주시에서 대곡 소사선 파주 연장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못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철도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고 정거장만 여기서 대곡에서 일산까지는 확정이 됐고, 일산에서 탄현, 야당, 운정 이 세 정거장만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회차선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복선화라든지 이런 철도의 시설의 확충은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현실성이 가장 높고 파주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곡 소사선의 파주 연장이 발표되는 시점이 이 인근 지역의 아파트의 매도 타임이 올 수가 있겠죠. 분양 전환된 아파트라든지
구축 아파트들은 2021년에 대곡소사선의 연장 발표를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그때 꼭 매도를 하신다면 매도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3호선도 좀 약간 멀고 GTX도 좀 멀고 야당 역세권도 아니고 약간 비역생 구축이라면은 가급적 3지구 신축으로 갈아타는 걸 좀 추천드려요. 현재 운정 3지구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분들은 지금 청약에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가급적이면은 내가 꼭 이 구축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축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꼭 GTX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운정 3지구의 대방 노블랜드라든지 대방 노블랜드가 아니죠. 이제 대방 디에트르, 금강 펜테리움, 후분양 프루지오, 제일풍경채, 중호 S클래스 등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이제 모드하우스로 오픈하고 더 있습니다. 여기서요. 영상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브랜드들이 더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신축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비역세권이어도 이쪽으로 갈아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죠. 아파트의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신축이고 역세권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축에서 신축만 돼도 새 아파트에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신축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 오히려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운정 대방 디에트르나 운정 S클래스, 중호 S클래스 등 3지구의 2021년 청약 물량부터 1주택 처분 서약으로 도전하세요. 이것도 지금 청약 여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결과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첨이 된다면 아마 이 정도 이런 아파트들은 구축 아파트 매도가와 분양가가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매도 타이밍, 매도만 잘 진행하신다면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나서 입주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준공까지 3분양의 경우에는 2년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사이에 처분하시면 되겠죠. 구축 아파트 매도가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탄다.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모델하우스 이제 보러 다니실 때가 이제 많겠죠. 지금은 약간은 마음은 조급한데 지금 청약은 조금씩 미뤄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급하시겠지만 쑥 지나갑니다. 제일풍경채도 지금 언제 그렇게 완판으로 끝났는지 까마득해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자, GTX 운정 역세권 민영주택부터 한번 볼까요? 자, GTX 운정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운정역이 여기인데 주복부지들은 다 민영주택이에요. 여기도 다 청약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A18블럭이 있고 A19블럭 자이아파트가 있고 45 한신더유, 44, 46, A21 이렇게 총 8개의 부지가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될 주택은 바로 여기다. 이거를 스크린샷을 한번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경쟁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를 너무 당첨될 것이다. 나는 당첨이 100%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당첨되면 로또 당첨된 거다. 이렇게 뭐 로또라는 표현을 요즘엔 좀 지양해야 되는 분위기긴 한데 당첨이 되면 내가 1,000원이 따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를 1주택 보유자분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 1주택 처분 서약을 해야지만 1순위 요건이 됩니다. 근데 이 1순위 1주택 처분 조건은 가점제 추첨제에서 가장 마지막에 1순위로 한 번만 돌려줘요. 그나마 파주시 거주하신 분들은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의해서 파주시 당에서 한 번 이렇게 하고 경기도에서 한 번 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한 번 해서 한 3번 정도 기회는 있지만 이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1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상태로 여기를 집어넣으셨다 그러면 총 2번에 한 6번 정도의 그런 추첨 기회가 있고 가점제는 당연히 다 지원하시는 거고요. 다음 장면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개의 부지를 한번 내가 노려본다. 다 넣으시는 겁니다. 난 여기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 난 주복이 좋은 것 같아. 지금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순차적으로 있는 대로 다 힘껏 1주택 처분 서약으로 다 넣으세요. 다 넣고 당첨되면 나에게 운이 따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주택 만드신 분들도 그냥 다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가릴 타이밍이 아니고 가릴 입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가 언제 분양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22년에서 23년, 22년 중후반 말에서 23년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서 플랜을 한번 잘 짜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리스크가 높다. 그 당첨의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게 너무나 가지고 싶다. 그랬을 때는 리스크는 높지만
무주택으로 도전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계속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을 만들겠다고 아예 확신을 가지셨다면 세를 끼고 그대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만드셔야겠죠.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거주할 집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도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인데 부동산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집을 처분하는데 내가 세입자가 돼서 세 끼고 이렇게 처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없는데 좀 장기적으로 22년 GTX 역세권은 22년, 23년이고 GTX 비역세권 같은 경우는 청약으로 당첨되신다면 2년 정도, 선분양 같은 경우 2년 정도, 후분양 같은 경우 1년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GTX 운전 역세권 분양은 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무주택 조건에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처분 하나 21년, 22년, 23년에 처분 하나 무주택 가점은 거의 0점에서 뭐 1.2점 뭐 이렇게 점수는 낮기 때문에 가점제로는 볼 수 없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이 차지하는 점수가 30점이 넘어가거든요. 32점인가 그렇잖아요. 32점 아니면 34점인데 여기서 점수가 굉장히 하향되기 때문에 가점제로는 도저히 답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첨제에서 추첨제가 100세대라 그러면은 75%였나요? 75세대는 무주택을 먼저 한번 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25%는 1주택 처분서약이니까 내가 그냥 무주택을 만들면 요 위로 한 번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무주택 만들어버리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대대 입주 물량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힐프화도 좋은데 힐프화는 사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나서도 한 3, 4억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5억이 더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자금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대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중대대도 물론 분양가, 나의 기존 구축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서 억대 여유자금이 좀 있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매라는 건 언제나 나오거든요. 이 입주 시점이 되면은 급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입주를 하지 못하시거나 등기를 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급매로 나오는 매물이 있다면 이거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대는 수요 공급상 가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대리 미편한 세상이 7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고 대박 노블랜드가 10월인가요? 그리고 내년 5월에 중호 S클래스가 중대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주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들로 갈아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소득이 있는 자녀분들, 성인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1주택 처분서약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1주택 처분서약으로 계속 GTX 역세권이나 운정3지구 신축에 넣으시면서도 이렇게 소득 있는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세대 분리를 지금 미리 해놓으시라는 거죠. 지금 2021년이잖아요. GTX 역세권 22년 말 23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죠.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인 자녀를 세대 분리를 해놓으시면 이 성인 자녀는 특공의 자격은 없겠지만 일반 공급분에는 무주택자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부모님은 1주택 처분서약으로 지원하고 자녀분들도 소득이 있고 이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GTX 역세권도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해서 무주택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지금 민영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영주택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플랜을 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분리세대여야 되고 자녀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소득 요건 직장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의 주택 구입에 좀 자금을 지원해주고 싶으시면 이것도 가능해요. 정상적으로 증여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 후에는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국세청에서도 태클 걸지 않겠죠? 이런 방법이 있어서 4인 가족이면 부모님은 1주택 처분서약으로 넣고 자녀 1명, 2명 이렇게 성인 자녀 직업이 있다면 이렇게도 지원하고 이렇게도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하면서 통장 다 별개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정3지구 갈아타기 청약에서 꼭 알아야 될 점은 청약통장은 24개월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24개월 된 청약통장 중에 주택종합저축통장과 청약예금 부금이 필요한 거고요. 청약저축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청약저축통장에서 예금 부금으로는 전환이 가능한데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청약저축통장 전환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통장을 굳이 예금 부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건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청약 가점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84점 만점에 무주택 점수가 32점인가 34점이에요. 이게 거의 0점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청약 가점제에서 여기서 다 깎이면은 만점이면은 뭐 한 52점, 50점대 나오잖아요. 청약 가점은 낮지만 그래도 청약 지원은 가점제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추첨제에 넣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TX 역세권의 당첨 확률은 1주택 처분 서약이건 무주택을 만드셨건 청약 당첨 확률은 매우 낮다. 이거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조정 대상 지역 가점제 추첨제 비율 말씀드릴게요. 민영주택이고요. 전용 8호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입니다. 요 25% 물량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 100세대다 그러면 75%, 75세대는 무주택자 우선 한번 추첨 돌려주고 25%는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들 다 와서 여기서 한번 1주택 처분 서약하는 사람들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 8호 이상은 비규제 지역일 때는 추첨제 100%였는데 이제는 가점제도 들어갑니다. 30%, 추첨제 70%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역세권 구축으로 무주택을 만드신 분들은 1주택 처분 서약자보다 한 번의 추첨 기회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 우선 1회 추첨 이후 1주택자 포함 추첨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파주에 거주하시고 운정삼직으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경기도 이렇게 있고 수도권이 있다면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세대 배정이 다 되잖아요. 30, 20%, 50% 배정이 되고 여기도 가점 추첨, 가점 추첨, 가점 추첨인데 여기 추첨제에서 이렇게 나뉜다고 했죠. 무주택자 우선 한번 그리고 1주택 처분 서약을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니까 여기 파주에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1주택 처분 서약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무주택 만드신 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당첨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문보로 오셔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1주택 갈아타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조금 장기적인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운정신도시가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바탕으로 특히나 생명줄은 지하철 3호선과 대곡 소사선 연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테크노밸리와 메디컬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구축 아파트나 운정 1, 2지구, 교화지구 모두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1주택 갈아타기를 꼭 원하시는 분들은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운정 3지구에 들어오는 이런 신규 물량, 대규모 물량들에서 신축으로 갈아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축을 모델하우스 많이 한번 다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네이버 카페 운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